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논정관편에 있는 세덕정관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재미나는 이야기거리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세덕정관이라, 세자는 해세자죠. 덕자는 덕이 있다는 그런 덕자가 되죠. 그러면은 세니까 여기 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의 개수가 병화의 정관이 되었을 경우에 세덕정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딸랑 천간에 정관이 있다고만 해서 덕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천간에 있는 십간들은 다 마찬가지로 왕성해야지 비록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천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과 같은 거예요. 영혼. 영혼만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몸체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무엇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대낮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밤에도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어느 몸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큰 정자나무가 있으면은 정자나무에 귀신이 붙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헛은 소리는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십간은 바로 영혼이 되고 십이지지는 바로 무엇이냐?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몸체가 되는 거죠. 영혼만 있고 몸체가 없으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개수가 자기 몸이 어디에 있느냐? 근록이 일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합을 하고 자신합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관성이 1차적으로 왕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성이 왕성하죠. 경신, 천간지지에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또 어디에요? 연지에 있고 또 시지에 있네요. 재관이 아주 왕성한 사주이면서 특히 그 관성이 어디에 있느냐? 연간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세덕정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를 보면은 연상 간지의 관이 세덕이 된다. 연에 관성이 있는 것을 말한 것이죠. 희기는 월령정관과 같게 논한다. 이것을 만나면 반드시 환적으로 태어나거나 벼슬아치어 자식이 된다는 이야기죠. 혹 조부어지기를 세습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조부어지기를 세습하게 되긴 되는데 연상이나 월상의 정관이 있다고 하여서 유산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이 연상이나 월상에 있는 관살이 뿌리에 튼튼한 힘을 받는다 하여도 관살만 딸랑 있으면 세습, 즉 유산을 받기가 비교적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 사주와 같이 재성이 왕성하면 또 받을 수가 있는가? 글쎄요. 필자 경험으로는 재성보다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 인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갑인이 된다면은 이 사주는 유산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월에서 관살성이 인성으로 흐르는 그 기세가 잘 성립되면은 좀 이쁘게 성립되어야 됩니다. 만약 월에 재간이 있고 운의 향배가 재간의 왕지로 나아가고 일주가 건왕하면 귀하게 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무릇 연간의 관을 만나면 복기가 최고로 돋고 반드시 일찍 발달하게 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천간에만 관살성이 딸랑 있어서는 아닙니다. 항시 근이 튼튼하게 되어야지만 일찍 발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상에 관성이 있다. 여기 있죠. 사주에 관국이 있고 자신국을 성립했죠. 이쪽도 자신국을 성립했어요. 수국을 성립했어요. 일하에 기록하였다. 일지에 근록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록. 이 귀자가 참 묘하다고 느꼈거든요. 의탁 뭐 이런 그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자기 몸체에 의탁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의탁. 자기 몸에 가서 붙는 거죠. 이렇게 접신된다고 할까? 하여간에 그런 계통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신유금을 극하고 병이 신과 유금을 극하고 그래서 재관이 쌍미하고 그래서 재와 관이 같이 아름답다는 거죠. 두 개의 병이 신왕하다. 병화가 시와 일에 있지만 뿌리에 전혀 없죠. 화의 기운이 없죠. 그렇지만
나범오행 화는 있어요. 어디에? 시지에. 이러한 경우는 신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만 두 개 딸랑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신왕합니까? 신왕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친구는 되니까 뭐 도우면 되겠죠. 나범오행에 있는 화는 기본 사주팔자에 있는 화를 복돋아 준다고 했어요. 그 말은 삼명통에 10근 옥정 5결에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범오행에 화가 있으니 병화의 힘은 보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17, 8세의 행운이 무오로 비록 좌오충이 되지만 무오대운에서 일지와 좌우충되죠. 신자해국으로 자신합이 있어서 충이 동하지 못하고 일주가 아울러 왕하여 일찍 급제하게 되었다. 오대운은 일간을 강하게 해주고 또 우토는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들어오니까 오는 기토의 걸록지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토를 왕성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약한 화가 대운에서 들어오고 또 식신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주의 식신도 토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행이 두루 왕성하게 된 그런 대운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급제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거죠. 고가에 이르기를 연어 정록은 근하하다 하였다. 뿌리 근자 싸가짜인데 뿌리에서 싹이 난다는 말이니까 일찍이란 말이죠. 일찍 뭔요? 급제하게 된 그런 것이 바로 연어 정록이다. 그렇게 한 거죠. 다음 또 보면은 무엇이냐? 반드시 주는 부귀한 가문에 태어나고 연상에 관살성이 있고 그 관살성의 뿌리가 일이나 시에 있다면은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한 80% 정도 이상 맞을 거예요. 운기는 신왕한지가 좋고 신왕하면은 오행이 두루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죠. 특히 화는 그렇잖아요. 토와 화는 같은 그 일생의 주기를 가져니까 화가 들어오면은 토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여도 맞지 싶습니다. 제가 생하고 인이 도우면 복이 매우 크다. 삼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쟤는 관사를 생하고 인은 쌍이 관성을 깨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도우며 그러면은 이 삼생이 되었을 경우에 매우 좋다. 복이 매우 크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연상의 관성은 세덕이 되어 제인을 만나고 진왕하면 좋다. 칠살평간을 만나지 않아야 무기영화와 꽃집이 한없이 크게 된다. 관사를 다시 만나면은 혼잡되고 관살성으로 편중되니까 좋을 리가 없죠. 이렇게 하여 이번 시간에는 세덕 정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덕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